저는 한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였던 특별한 임무를 띤 외교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저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풍요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저를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었고요. 해외의 화려한 대사관에서 서구식 정장을 입고 리셉션에 참석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과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진실과 깊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이 모든 안정과 특권을 버리고 소위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한 한 인간이었을 뿐이죠. 그 진실이 무엇이었기에 제가 이토록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해외 대사관에서 생활하며 저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제가 평생 배우고 믿어왔던 북한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죠. 자유로운 서점 진열대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수많은 사상과 정보가 넘쳐났고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소식들은 제가 알던 세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한의 선정과 외부 세계의 실제 모습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극은 마치 메울 수 없는 심연처럼 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는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엘리트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죠. 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조국의 현실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이 어쩌면 저의 동포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기 시작했죠. 이러한 인지 부조화와 불안감은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 외교관들의 얼굴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뇌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죠. 우리는 엄격한 대사관의 감시 속에서도 때로는 커피숍 구석에서 때로는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거나 짧고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불안과 의문을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이 해외 현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고뇌에 빠지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과연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언젠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까요?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더 이상 체제에 충실한 도구가 아닌 각자의 양심과 가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간으로서 갈등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4명의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의하는 그 숨 막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이제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하나의 결단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배신자라는 오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어떤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북한을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누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모순과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해외에서 직접 마주한 외부 세계의 모습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움과 자유가 넘쳐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들은 저희 조국이 선전하던 지상낙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기사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특히 남한 사회의 발전상과 그들의 삶의 질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희 내부에서는 깊은 혼란과 함께 체제에 대한 의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어왔던 진실일까?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외교관으로서 해외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북한 체제의 허상과 마주하며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교관 동료들 사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에서 비슷한 번민을 읽을 수 있었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떠보는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숨 섞인 푸념이나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은유적인 비판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진지하고 위험한 이야기들로 발전해 갔습니다. 저희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은 불빛처럼 불안감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함께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커다란 위안이자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혹하게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통제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의 안위,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개개인의 번민을 넘어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때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몇몇 동료들이 먼저 나서서 비밀스러운 모임을 제안했고 그 모임에는 저를 포함해 총 54명의 외교관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의 눈에 비장함과 결연함이 가득했던 그 어두운 방은 저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창밖을 수없이 확인하며 시작된 회합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저희는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영원히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족과 조국, 그리고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뒤로하고 미지의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의했습니다. 54명 모두가 위험천만한 여정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모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 선택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선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의 집단 탈북결의는 단순한 도피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이 결정을 통해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저희는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죠. 5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저희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마치 거미줄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동선,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가족과 함께 이 길을 나서는 이들도 있었고 홀로 떠나야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저희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었죠. 마침내 거사를 감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듯 움직였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게 말없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만큼 저희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을 떠나 자유를 향해 나서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저희를 묶어왔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비록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대표하던 외교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자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54명 모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뒤처지거나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지켜봤던 그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저희를 울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모습들은 저희에게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잃고 낯선 환경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평범한 난민이었을 뿐이죠. 한편으로는 해방감에 벅차오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버리고 온 가족과 조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저희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희 아이들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자유로운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아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비로소 저희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북한 외교관 시절에 화려했던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그 시절에 제가 얼마나 허상 속에서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북한 체제가 만든 허울 좋은 특권 대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존엄과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5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 용기를 냈다는 사실은 저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자 연대의 증거가 되어 주었죠. 저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탈북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허울뿐인 체제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 나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결정을 통해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인간 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었던 53명의 동료들처럼 말이죠. 저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또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 김씨 일가의 일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